그 집 문을 여는 순간 이미 늦었다. 20살.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세상이 이제 나한테 열렸다고 믿고 있었다. 처음 혼자 사는 집, 처음 벗어난 보호, 처음 가져보는 자유. 그 자유가 이렇게 숨막히는 게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다. 하숙집은 지도 앱에 나온 그대로였다. 조금 낡은 2층 주택, 대문 옆에 붙은 밥 잘 나와요라는 종이 한 장. 이상하게도 그 문구가 나를 안심시켰다.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 학생이구나. 앞에 서 있던 여자는 40 중반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했지만 그녀는 인사보다 먼저 나를 봤다. 얼굴을 보고 어깨를 보고 손을 보고 다시 얼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피할 수 없었던 시선. 생각보다 훨씬 잘생겼네.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하숙집 주인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칭찬인데도 이상하게 등이 서늘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녀는 내 바로 뒤에서 걸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답하자 그녀는 내 이름을 굳이 한 번 더 불렀다. 천천히, 혀에 굴리듯. 그래,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르네. 그 말이 어른의 감탄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그땐 구분할 수가 없었다. 2층 끝방, 창문 하나, 책상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 그녀는 방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보듯. 짐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위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계단 위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아, 얘는 우리 딸. 아줌마의 말보다 딸의 시선이 먼저 닿았다. 22살쯤 집에서 막 나온 듯 편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나를 위아래로 훑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하숙생. 짧은 한마디. 하지만 숨길 생각 없는 관심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오늘부터요. 내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생겼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줌마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왔다. 얘는 휴학 중이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설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선 긋는 말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집에는 여자가 둘이고 둘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저녁 식탁. 네 사람이 앉을 수 있었지만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분은 안 계세요? 내 질문에 아줌마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일이 바빠. 집엔 잘 없어. 너무 익숙한 말투. 오래 비워둔 자리를 설명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 그릇에만 반찬을 하나 더 얹었다. 학생은 많이 먹어야지. 그 장면을 딸이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집, 낯선 냄새, 그리고 겹쳐진 시선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숙집 아줌마가 조금 유난인 거겠지. 딸은 그냥
장난스러운 관심일 거고, 그게 내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으로 순진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를 처음부터 보고 있던 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집이 떠올랐다.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미 오래 살았던 곳처럼 공기가 몸에 붙어 있었다. 그게 불길한 예감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아침 식탁에는 이미 아줌마가 앉아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내 쪽을 보고 웃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 말투가 하숙집 주인의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기다린 사람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은 다른 그릇보다 조금 더 컸다. 반찬도 하나 더. 학생은 체력이 중요하잖아.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를 재고 있었다. 그때 딸이 내려왔다. 머리를 대충 묶고 슬리퍼를 끌며 식탁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젓가락을 들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늘 수업은? 나를 보며 묻는 말이었다. 아줌마보다 먼저 오전만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집에 일찍 오겠네.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분명 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때 아줌마의 손이 탁자 위에서 잠깐 멈췄다. 아주 짧게. 하지만 나는 봤다. 그날부터였다. 집안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두 개로 늘어난 게 아줌마는 사소한 이유로 나를 불렀다. 학생, 이거 좀 들어줄래? 학생, 맛 좀 봐줘. 학생, 시간 있으면. 항상 집에 있었다. 그리고 항상 너무 가까웠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 어깨에 팔이 스쳤고 빨래를 널며 등 뒤에 섰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도와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숨은 내 목에 닿아 있었다. 일부러 피하지 않는 거리. 딸은 다른 방식이었다. 노골적이지 않았고 조용했다. 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같은 공간에 앉았다. 휴대폰을 보다가도 가끔 나를 힐끗 봤다. 시선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입꼬리를 올렸다. 오빠는 하다가 잠깐 멈추고 고쳐 말했다. 아, 학생은 그 짧은 수정에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신호.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수업이 취소돼 집에 일찍 돌아왔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줌마 혼자였다. 오늘 빨리 왔네.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고 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마실래? 차 향보다 그 말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맞은편에 앉자 그녀는 다리를 꼬았다. 무릎이 조금 내 쪽으로 향해 있었다. 서울 생활은 어때? 평범한 질문. 하지만 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외롭진 않아?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소리가 났다. 딸이었다. 천천히 내려오다. 우릴 보고 걸음을 멈췄다. 거실 공기가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차 마셔. 딸의 말에 아줌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학생이랑. 굳이 강조하듯 딸은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나와의 거리는 아줌마보다 더 가까웠다. 팔이 닿았다. 그걸 누구도 치우지 않았다. 그날 밤 방에 올라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나를 향한 시선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호의가 아니라 서로 겹치고 부딪히는 욕망에 가까웠다. 나는 이제 확실히 느꼈다. 이 하숙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선이 여러 개 그어진 위험한 장소라는 걸. 그리고 그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집 안에 TV 소리도 없었고 딸의 기척도 없었다. 비는 그쳤는데 공기는 아직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에 들어가려던 순간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다. 학생. 한 번. 아주 짧게. 그런데도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아줌마는 소파가 아니라 내 방문 쪽에 서 있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 그 말 뒤에 설명은 없었다. 대신 문을 먼저 열었다. 내 방이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낮에 보던 방이 아닌 것처럼 너무 조용했고 너무 가까웠다. 아줌마는 문 쪽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학생은 나 불편하지? 부정해야 했다. 그래야 정상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됐다. 아줌마는 한 걸음 다가왔다. 한 걸음이었는데 방이 갑자기 좁아졌다. 미안해. 근데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봤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아줌마는 어른이었고 나는 20살이었다. 그 사실이 머리를 스쳤지만 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침대에 먼저 앉은 건 아줌마였다. 잠깐만 앉아봐. 명령은 아니었는데 거절도 아니었다. 침대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아줌마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 말이 가장 위험했다. 잠시 후 우리는 같은 침대에 있었다. 정확히 언제 누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숨소리가 너무 가까워졌고 눈을 마주쳤다는 건 분명했다. 그 순간 아줌마의 얼굴에는 하숙집 주인의 표정이 없었다. 남편 있는 여자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참아온 사람이 눈빛이었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불이
움직였고 숨이 섞였고 그 이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아줌마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학생, 후회하지 마. 그 말이 위로인지 부탁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몸보다 머리가 더 어지러웠다. 그날 밤 이후로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줌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할 수 없게 됐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아직 몰랐다. 이 장면을 다른 한 사람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계단 위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침이 왔는데도 어젯밤은 이번엔 그녀가 먼저 들어왔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리던 밤. 나는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밤은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이번엔 확실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 머리는 풀려 있었고 눈은 피하지 않았다. 자고 있어?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아니,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은 자연스럽게 닫혔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딸은 침대 옆에 서서 잠깐 나를 내려다봤다. 그 시선에는 낮에 보던 경계도 아침의 냉정도 없었다. 대신 결심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오늘은 엄마 일찍 잤어. 그 말은 정보가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다. 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조금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렸다. 침대가 천천히 꺼졌다. 그 소리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불편하면 말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불편해질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 옆에 누웠다. 숨소리가 겹쳤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는 너무 선명했다. 딸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왔다. 그 거리에서 같이 잔다는 말은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학생, 그녀가 작게 불렀다. 이 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라고 생각했지. 짧은 웃음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난 아니야? 그 질문에 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같은 침대에 있었으니까. 그 밤 우리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침이 올 때까지 같은 자리에 같은 온기로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날이 밝아올 즈음 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학생도 알겠지? 이 집에선 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선택당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줌마와 딸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순서뿐이라는 걸. 아침이 오기 전 집안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소리 때문은 아니었다. 기척 때문도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집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식탁에 내려가자 아줌마는 이미 앉아 있었다. 앞치마는 없었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다. 나를 봤지만 인사는 없었다. 딸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어제.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한 단어로 나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 잠은 잘 잤어?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오히려 날카로웠다. 네. 대답은 입보다 가슴에서 먼저 걸렸다. 아줌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다. 기다리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이미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다. 학생. 이름 대신 그 호칭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선을 다시 긋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집에서는. 아줌마는 잠깐 숨을 골랐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을 해.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선이 하나라고. 그 문장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딸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내려와 자리에 앉았다. 아줌마와 딸은 눈을 마주쳤다. 짧게, 아주 짧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합의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아줌마가 다시 말했다. 이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학생도 알겠지.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이 집에선 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식탁에서 먼저 일어난 건 아줌마였다.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딸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어젯밤과 같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 복도에서 기척이 오갔다. 누군가 문 앞에 멈췄다가 다시 사라졌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나는 이 집의 비밀이 아니라 이 집이 만들어낸 공범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에 무너질 선이 어디인지도. 그날 이후 아줌마의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집안에서 나를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주방에서. 저녁 준비 시간은 늘 길어졌다. 굳이 둘이서 해도 될 일을 아줌마는 혼자 하겠다고 했다. 딸이 방에 들어가고 집안이 잠잠해진 뒤에야 나를 불렀다. 학생, 이것 좀 도와줄래?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호출에 가까웠다. 주방 문이 닫히면 공간은 갑자기 좁아졌다. 냄비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지만 불은 약했다. 아줌마는 손을 씻는 척하며 내 옆에 섰다. 너무 가까웠다. 피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잠은 잘 자?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던졌지만 눈은 나를 놓지 않았다. 그냥요. 짧은 대답 뒤에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을 아줌마가 채웠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은 날 어떻게 봐? 대답을 준비할 틈은 없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둔 것처럼 들렸다. 아줌마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주방 싱크대와 나 사이에 서 있었다. 뒤로 물러나면 닿을 수밖에 없는 거리였다.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을 때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짧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 뒤의 일들은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줌마는 점점 더 자주 나를 찾았다. 손이 스치는 일이 늘었고 시선은 집요해졌다. 딸이 없는 시간 아줌마는 더 솔직해졌다. 학생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동시에 집착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 주방에서 불을 끄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다. 이제 와서 그만두는 건 없지? 질문이었지만 허락을 구하는 말은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아줌마의 집착은 더 깊어졌다. 나를 챙기는 일과 나를 가두는 일이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 모든 걸 딸은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을 뿐.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아 있을 때 딸은 조용히 웃었다. 아줌마는 웃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가장 많이 집착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남은 건 폭발뿐이었다. 조용히 쌓인 집착은 언젠가 반드시 소리를 낼 테니까.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는 밤이 되면 항상 무언가가 움직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이번엔 아줌마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앉아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은 필요 없다는 듯한 톤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아줌마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더 가볍고 더 위험한.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익숙한. 딸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잠들 준비를 하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녀는 내 방을 둘러봤다.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여긴 조용하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 집에서 늘 가장 빠르게 선을 넘는 방법이었다. 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옷을 힐끗 보았다.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딸도 알고 있었다. 이거 안 치웠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 집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창밖이 아주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 걸로 보아 구름이 지나간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상태에 너무 쉽게 도달해 버렸기 때문이다. 얼마 후 딸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옷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마치 자기 물건을 챙기듯 자연스러웠다. 셔츠를 들어 올릴 때 잠시 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엄마는 몰라요.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딸은 옷을 입으며 등을 돌렸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볍게 가르며 지나갔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선명하게 남았다. 준비를 마친 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채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여긴 닫을 밤에만 솔직해져요. 그 말은 이 집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몸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 멀어졌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보다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이 집에서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혼자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침이 왔지만 집안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밤에 있었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 채 남아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줌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는 칼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리듬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과하게 정확했다. 그건 마음이 불안할 때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방에서 나오며 자연스럽게 거실을 지나쳤다. 아줌마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쳤다.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가 담긴 시선이었다. 어젯밤을 묻지 않는 대신 더 깊이 재는 눈빛이었다. 학생, 오늘 학교는?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 한 음절로 아줌마는 많은 걸 확인한 표정이었다. 딸은 늦게 일어났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에는 분명히 어젯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누가 먼저 말할까? 아줌마는 딸을 유난히 살폈다.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갔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딸은 피하지 않았다. 그 점이 더 불안했다. 오늘 늦어? 아줌마가 물었다. 조금. 딸의 대답은 짧았고 여백이 많았다. 그 여백을 아줌마는 불편해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말이 줄어들수록 시선이 늘어났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짚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비밀이 문제가 아니라 침묵이 무기라는 걸.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아줌마는 점점 예민해졌다. 불필요하게 문을 닫고 다시 열고 다시 확인했다. 딸의 방문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기도 했다. 그 멈춤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딸은 그런 아줌마를 가만히 지켜봤다. 그리고 가끔 나를 바라봤다. 아주 짧게. 마치 보고 있지? 라고 말하듯이. 그날 밤 나는 다시 방에 앉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다. 누군가 또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하나였다. 느렸고 망설임이 있었다. 그 소리는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이 집에서는 누가 먼저 선을 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가 문제라는 걸. 그리고 더 분명해진 사실 하나. 아줌마도 딸도 이미 서로를 믿지 않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하숙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방 3개짜리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결국 아무도 먼저 오지 않았다. 문 앞에 기척도 발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어둠보다 이 집의 생각들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깨지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균형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 불이 켜져 있었다. 주방이었다. 아줌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잠든 모습도 아니었다. 학생.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힘이 없었다. 그건 통제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질문처럼 들렸지만 대답을 바라지는 않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침묵이 늘 가장 정확한 반응이었으니까. 아줌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선을 넘은 사람이 아니라 선을 관리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줌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많이 지쳐 보였다. 주방 불을 끄며 말했다. 오늘부턴 각자 조심하자. 그 말은 규칙이 아니었다. 패배 선언에 가까웠다. 그때 딸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모든 걸 들은 얼굴이었다. 딸은 아줌마를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다. 그게 더 분명한 선긋기였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이 사라지지 않았다. 서로를 피했고 서로를 보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하숙을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이 집에서 얻은 건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아줌마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딸의 방도 조용했다.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밤이었지만 숨쉬기가 쉬웠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 집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관계도 욕망도 아니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두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구조 자체였다. 나는 다시는 그 집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생각난다. 문이 열리던 소리보다 아무도 오지 않던 그 마지막 밤이